봅시다. 일단 7과 영영풀이, 단어 영영풀이 볼 건데 단어 영영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여기 아니지. 여기 아니다. 앞이다. 쏘리. 이 단어가 우리가 영영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어에 대한 뜻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뜻에 대한 설명이라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의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쵸? 그래서 이 뜻이 뭔지 어떻게 쓰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1번 컨테이너 그릇 용기라는 명사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설명도 명사로 시작한단 말이야. 사물인데 어떤 거냐면 that you keep things in, 뭔가를 keep in,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물. 그쵸? 그 다음에 curious, 궁금한, 얘는 형용사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형용사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런 방법이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요게 분사라고 하죠. 동사 원형에 ing 붙이는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형용사 단어를 설명합니다. 원하는 상태, to know something, 뭔가를 알고 싶고, and to learn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그런 것을 원하는 상태, 그걸 궁금한 거라고 하죠. 그 다음에 exciting, 신나는, 흥미진진한, 이것도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사 형태로 설명하고 있어. make you feel excited, 너가 신나게 만드는 것, 너를 신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float, 얘는 동사잖아. 뜨다라는 뜻의 동사란 말이야. 그럼 이 동사 뜻을 설명할 때는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to move slowly, 천천히 움직이는 것. and gently 하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큰 요동 없이, 큰 파동 없이 아주 잔잔하게 움직이는 걸 말해요. 천천히 그리고 잔잔하게 움직이는 것. 근데 through the water or the air, 그러니까 물이나 공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form, 형성하다, 만들다 라는 뜻의 얘도 동사입니다. 근데 얘 명사 뜻도 가지고 있거든? 형식이라는 뜻의 명사 뜻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동사에 대한 뜻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사라고. To make something exist or develop. exist 하면 존재하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존재하거나 develop, 더 발전시키는 것. grass, 잔디, 명사죠. 그래서 흔한 식물입니다 라고 명사로 설명해주고 있어. 근데 얇고 초록색 이파리를 가진 흔한 식물이고요. that grow close to the ground, 땅에 가까이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땅에 아주 가깝게 자라요. 그 다음에 hill, 언덕이란 이것도 명사예요. 그래서 지역에 관한 명사 단어입니다. an area, 지역. 근데 highland, 높은 땅 이고요. like a small mountain, 아주 작은 산 같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land, 착륙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요거 명사 뜻도 있죠. land, 땅이라는 뜻의. 그치? 근데 우리는 착륙하다라는 뜻의 동사를 알아볼 거예요. 착륙하는 거. to move down 하면 내려와 앉는 거야. 아래로 내려가는 거. move down이니까. 근데 onto the ground라고 되어 있어. 이거는 내려간다라고 설명하는 모양을 태우야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거예요. 맞죠? 언덕을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착륙한다는 건 언덕에서 내려와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 떠있다가 바닥에 닿는 걸 착륙이라고 해. 맞지? 그래서 그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onto the ground라는 전치사를 사용한 거야. 얘가 핵심이 될 거야. 여기서는 onto가. 그 다음에 laugh, 웃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명사 아니고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to make a sound, 소리를 만드는 것. 근데 with your voice, 너의 목소리로. because you think something is funny. 왜냐하면 네가 뭔가 웃기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입으로 소리 내는 것. lay, 눕다입니다. 동사니까 투부정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to be or to get into a position. 어떤 한 자세, 포지션 자세에 있거나 그 자세로 만드는 건데 어떤 자세냐면요. 너의 몸이 flat on something, 무언가 위에 평평하게 있는 그런 자세예요. roll, 구르다, 굴러가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to turn인데 뒤집는 거야. 근데 그냥 한 번 뒤집는 게 아니라 over and over.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계속해서 뒤집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야 굴르는 모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secret, 비밀. 요거 명사니까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각, 계획, 그리고 정보 다 명사죠. 근데 you do not tell other people about.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그런 것들. shake, 흔들다 동사예요. 요것도 움직이는 모양인데 shake. 근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up and down으로, 위아래로. 그리고 side to side, 옆으로. 이렇게. 옆에서 옆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모양, 흔드는 거. 그 다음에 space, 우주라는 뜻의 명사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area 되어 있고요. 근데 outside the earth, 지구 바깥의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space station 하면 우주 정거장이에요. 이것도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혹은 탈 것이기도 해요. bicycle은 탈 것이라는 뜻이야. 근데 어디에서? 우주에 있는 거고요. where people can stay.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 수도 있어요.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주정거장. 그 다음에 spacesuit, 우주복입니다. 특별한 일종의 옷입니다. 특별한 옷이에요. 라는 옷에 관련된 명사임을 설명한 단어고요. 근데 astronaut, 우주비행사들이 wear, 입는, in space, 우주에서. 그런 옷. spaceship, 우주선이에요. 이것도 탈 것에 대한 명사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that can carry people through the space. 사람들을 carry 할 수 있는, 태우다 여기서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탈 것이에요. 우주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swallow, 삼키다. to make food or drink go down your throat. 만드는 상태인데 어떻게 음식이나 마실 거를 go down, 내려가도록, 너의 목구멍을 내려가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 towards는 전치사입니다. 뭐뭐를 향해 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그래서 in the direction, 방향으로. 근데 of somebody or something, 무언가 혹은 누군가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 trip, 여행. 비즈시복, 명사로 쓰였어. 방문이라는 뜻의 명사예요. 어떤 장소로 가는 방문인데 that you travel to, 네가 여행하는 그 장소. 밑에 유의어 있는 것도 볼 건데 alone 옆에 나와 있는 by oneself 있잖아요. by myself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직접, 나 혼자서, 내가 스스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land의 반대말이 take off, 이륙하다, 착륙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다이어 뜻 외워주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 같은 동사인데 뜻에 따라서 3단 변화형이 달라지는 거. 요거 주의해서 외워주세요. 알겠죠? 됐나요? 그러면 쭉 넘어가면은 오늘 뭐 할 거냐면 문법 할 거야. 그래서 22쪽에 보시면 7단원 문법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단원 문법 포인트 2개가 뭐야? 현재 완료, 하나는 가주어. 맞아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현재 완료 우리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알지? 네. 하하, 아주 쉽게 할 수 있겠다, 그치? 네.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의 형태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하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해야 돼? BPP는 수동태, 그치? have, PP, have나 혹은 has를 써야겠죠? 주어에 따라서. 요렇게 생긴 거 무조건 현재 완료. 요거부터 나와야 돼요. 현재 완료 뭐예요? 하면은. 자, 여기서 얘는 어쨌든 현재 완료는 시제에 관련된 거야. 맞지? 그러면 동사잖아요.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영어에서 동사뿐인데 이 영어에 나와 있는 여기 이 현재 완료 시제의 has, have는 시제를 나타내는 거죠.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조동사처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현재 완료 시제에 부정문을 만든다고 하면은 not을 어디다 붙여?
우리 항상 조동사 뒤에 not 붙이는 것처럼 have, has 뒤에 not이나 never를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 거고 의문문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조동사를 앞으로 빼잖아요. 그쵸? have, has를 문장 앞으로 빼서 의문문을 만드는 것까지. 의문문이 나왔으면 대답도 해야 돼. 대답 뭘로 해야 돼? Yes, I have. 그치. have 혹은 no라고 하면 haven't 이거 사용해서 대답해야겠죠. 위에 사용해서 대답해야 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근데 현재 완료에서 중요한 거는 이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의미예요. 의미. 현재 완료에는 4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쵸? 해석하는 방법이 4가지였다고 한 거야. 그 첫 번째가 경험입니다. 요거 해석할 때는 뭐뭐 해본 적 있다 라고 해석하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 이거 해본 적 있어. 그래서 I've never seen a whale 하면 나는 여기서 never이 붙었으니까 부정어잖아요. 그쵸? 그러면 본 적 없어. 고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계속입니다. 요거는 과거부터 시작한 일을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쭉 뭐뭐 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죠. He has lived in Toronto since last year. 그는 has lived 쭉 살고 있다. 토론토에서 작년부터.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완료입니다. 완료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해석 방법은 막 뭐뭐 했다. 얘는 과거에 시작한 일을 지금 막 끝냈다. 혹은 지금 막 완료됐다. 그 일이 그런 걸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Andy has already done his homework. Andy는 이미 has done, 완료했어. 그의 숙제를.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마지막 결과에 대한 해석법인데 얘는 해석은 그냥 과거 시제처럼 해석을 해요. 대신에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어. 과거 시제처럼 그냥 해석하는데 그래서 숨겨진 의미로 뭐뭐 하다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I have left my phone on the bus. 나는 have left는 원래 leave의 과거형이죠, 지금? PP형이죠. 그러면 나는 남겨뒀어. 내 핸드폰을 버스에. 해석은 그냥 과거 시제처럼 해석하는데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4가지 의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 그런 문제를 풀겠죠? 현재 완료 시제 중에 쓰임이 혼자 다른 거, 다르게 쓰인 거, 혹은 어떤 예문을 하나 주고 요거랑 같은 의미로 사용된 번호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문제에 대비하려면 이 4가지 용법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석을 해서 아는 게 가장 먼저, first, 1번. 근데 만약에 해석이 잘 안 돼. 문장에 내가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한 2-3개쯤 보여. 그럼 해석이 어렵잖아. 그치?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좀 꼼수를 이제 써봐야겠죠. 경험에 대해서는 나 뭐뭐 해본 적 있다 라고 쓸 때 같이 쓰여지는 단어들이 있어. 나는 지금까지 이거 해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할 거잖아. 그쵸? 그래서 ever, 지금까지 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그리고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라고 하는 게 never이죠. 그쵸? 이런 단어들이랑 같이 쓸 거고 나 이거를 해본 적 있다고 말할 때 나 이거 몇 번 해본 적 있어. 이렇게 횟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 횟수에 관련된 단어들.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같이 쓸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계속의 의미로 사용됐을 때는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걸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니까 아, 나 언제부터 그거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 혹은 나 이거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since 랑 같이 많이 쓰입니다. since는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이니까 뒤에 시작한 시점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나 이거 하고 있어. 그래서 for 이라는 전치사도 같이 많이 쓰이는데 얘는 이걸 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완료의 의미로 사용됐을 때 같이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나 이거 방금 막 끝냈어 이런 말이니까 just 부사 just 같이 많이 씁니다. just 막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 그거 이미 다 끝냈어 여기 나와 있는 already 부정으로 하면 나 그거 아직 못 끝냈어 이렇게도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는 yet 이런 단어랑 같이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에 나오는 건 같이 쓰이는 단어가 거의 없어. 같이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잘 없어요. 이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읽고 그 숨겨진 의미를 찾는 거지 같이 어떤 단어로 찾는 건 좀 힘들어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것들을 판단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위에 나와 있는 예문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I've never seen a blue sky. never 붙었으니까 경험이네. 그러면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어. 파란 하늘을. 이렇게. 그 다음에 I've known him since I was a child. since 나왔으니까 계속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알고 있었어. 계속. 그를. since I was a child.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I have just 있으니까 뭐야? 완료. 그러면 나는 have just finished. 방금 막 finished. 완료했어. 내 숙제를. 그 다음에 밑에 거 never 있으니까 얘도 경험이겠죠? 제이는 has never been to London. 런던에 가본 적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 거 ever이라는 단어 붙었으니까 얘도 경험입니다. 그러면 너는 본 적 있니? 지금까지 본 적 있니? 그 영화를 이렇게 쓰일 거예요. 오케이? 밑으로 가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문 중에 Jane has never been to London 이라고 있었어. 그치? 그래 내가 그거를 가본 적 없다라고 해석했단 말이죠. 뭐뭐 been to, have been to는 가본 적 없다라는 경험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가다라는 동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go라는 단어가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 가본 적 없니? 라고 말했을 때 has gone 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has gone은요 완료의 결과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버렸다. 아예 가서 오지 않았다. 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가본 적 있는 거는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고 그냥 가버린 거는 가고 오지 않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가버렸다라는 이 have go는요 보통 3인칭으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내가 가버렸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웃긴단 말이야. 내가 왔다고 하지. 아니면 너가 가버렸다고 하는 것도 너는 나와 너 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난 여기 있는데 너한테 너 가버렸어 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그쵸? 그래서 1, 2인칭으로 안 쓰이고 3인칭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없는 그는 가버렸다. 이렇게. 됐을까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기 시험 포인트 2번에 나와 있는 거 할 건데 현재 완료 시제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요거 내가 옛날부터 항상 이렇게 그려줬었어. 그쵸? 현재 완료 시제는 여기가 현재라고 하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요만큼의 시간에 대한 시제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와는 함께 쓸 수 있지만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와는 함께 쓸 수 없다 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어고가 있는데 어고를 혼자 쓰는 건 괜찮아. 근데 뭐 3일 전에 3 days ago 이렇게 보통 쓰죠. 그러면 오늘이 여기잖아. 지금 현재잖아. 3일 전이면 여기 딱 이렇게 점 찍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같이 못 쓰는 거지. 현재 완료 시제랑. 근데 그냥 어고만 썼어. 그냥 전에 라고 하면 현재부터 여기가 다 전이야. 맞지?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죠. yesterday도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 딱 그을 수 있죠. 그쵸? last night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 밤이니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지정된 시간은 함께 쓸 수 없다. 됐을까요? 네.
투부정사 해도 되나요? 가주어 진주어? 네. 자, 이 투부정사 되어 있는 거 가주어 진주어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있는 게 가주어일 거고 투부정사가 문장의 뒤로 가면서 진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투부정사가 진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뭔지 알 것 같은데 참 모르겠네. 그렇죠.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진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주어 자리니까요. 어쨌든 그쵸?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거예요. 자, 가주어 it은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얘는 투명인간이야. 가주어는 투명인간이야. 해석 자체를 안 할 거야. 그것이라고 해석이 나오면 안 돼. 자, 그러면 it's difficult 하면은 그냥 어렵다 라고만 해야 돼. 뭐가 어려운지 아직 설명이 안 됐어, 문장에서. 그리고 이제 뭐가 어려운지 to walk on earth 이렇게 설명이 될 겁니다. 지구 위에서 걷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주어 해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주어를 대체 왜 써? 원래 진주어가 저거잖아. 투부정사잖아. 투부정사를 그냥 주어 자리에 쓰면 되잖아. 굳이 가주어를 왜 써야 돼? 길어져서. 그렇죠. 주어가 길어져서. 그걸 안 좋아하니까 영어는. 그래서 가주어를 갖다 놓은 거죠. 좋아요. 그래서 원래 있는 문장은 밑에 이런 형태입니다. To play the piano well.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은 여기까지가 원래 주어죠. It's very difficult. 매우 어렵다 라고 이제 동사가 원래 나오는 형태인데 주어 자리가 너무 길다 보니 이게 싫어서 이 자리에 가주어를 대신한 거죠. 해석 안 돼요. 그냥 It's very difficult. 어려워요. 뭐가? To play the piano well.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방법이야. 문장을 짧게 쓰려다가 주어를 짧게 쓰려다가 문장이 더 길어져 버렸잖아. 그치? 그렇지만 어쨌든 왜 그러냐면 얘네는 중요한 걸 앞에다 말하는 타입이야. 영어는. 근데 영어든 무슨 문장이든 중요한 거는 동사야. 서술어죠. 그쵸? 동사가 있어야 무조건 문장이 완성되거든. 얘네가 중요한 건 동사란 말이야. 동사를 앞에다 말하고 싶은데 주어 없이 동사만 말하는 건 조금 아닌 거고 주어는 앞에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자꾸 저렇게 주어가 길어지다 보면 내가 말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게 자꾸 저 뒤로 밀려서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뺀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막 그렇게 딱히 어려울 게 없긴 한데 그래서 예문을 더 읽어보면 It's hard 하면 어렵다 라고만 해석할 겁니다. 힘들다. To fix a bike. 자전거를 고치는 것은 이제 주어 나올 거고요. It's good. 좋다. To eat a lot of vegetables. 많은 야채를 먹는 것은. 그 다음에 It's nice. 이것도 역시 좋다죠. 좋다. To take a walk in the park.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은. 그 다음에 It was exciting. 재밌었다. 얘는 과거형이니까 재밌었다. To think about all the new things.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아직 배웠던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교과서상, 교과 과정상 배웠던 건 아닌데 투부정사에는 원래 동사로 쓰인 거잖아. 쟤는 투부정사는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동사에는 항상 동사의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이 투부정사에도 행위자가 있겠죠. 그거를 우린 투부정사에 뭐라고 불러요? 투부정사의 행위자?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죠. 의미상 주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문장에서는 의미상 주어가 딱히 특별히 없는 이유가 일반적이니까. 야채를 먹는 거 좋은 거 누구나에게 해당하는 거죠.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자전거 고치는 게 어렵다는 거 이것도 역시 누구나에게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는 건데 특정한 누군가가 뭘 하는 게 어렵다. 특정한 누군가가 뭘 하는 게 어떠하다라고 할 때는 의미상 주어를 써야 합니다. 의미상 주어의 위치는 투부정사 앞에 위치하고요. 대부분 전치사 for를 사용해서
나타내죠. for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그러면 역시나 it's impossible. 여기 해석 안 되는 가주어예요. 그쵸? 해석 안 할 거고 impossible.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하냐고 말하는 거냐면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야. to go there. 거기에 가는 것은. 근데 누가 가냐면 for you. 네가 그곳에 가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패턴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진주어 가주어만 봤을 때 시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가주어는 항상 it을 사용하기 때문에 it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it은 되게 영어에서 쓰임이 많단 말이야. 우리가 it을 쓰는 첫 번째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지금 뭐 배웠어요? 두 번째 it. 그치,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대명사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it도 뭐 있게? 똑같이 가주어처럼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이 it을 날씨. 오, 맞아. 날씨나 뭐 명암이나 거리, 시간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런 주제에 관련돼서 주어를 항상 it을 써. 그걸 우리는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가주어 it 해석 안 된다고 했고, 그쵸? 비인칭 주어 it 해석 된다고 안 된다고? 돼요. 아? 안 된다고, 그쵸? 요 두 개는 해석이 안 되는 거. 대명사 it은 뭐라고 해석이 돼야 돼? 그렇지. 그것이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해석으로 지금 구분할 수 있는 건 대명사밖에 없어. 해석이 안 되는 방법, 저 가주어, 비인칭 주어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비인칭 주어는 특정 주제에서만 활용되죠. 그 주제가 뭐에 대한 거죠? 날씨, 시간, 거리, 명암 이런 거. 명암은 밝고 어두운 거. 공간에 대한 설명. 알겠죠? 이런 설명에 대한 것들을 사용했을 때 비인칭 주어 해석 안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가주어 진주어를 만들 수 있는 it을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진주어 부분인 투부정사에 대해서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진주어를 만드는 거는 주어 자리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어. 투부정사에는 또 다른 용법이 있죠. 무슨 용법이 더 있어요? 지금 명사적 용법 배웠고 무슨 용법이 더 있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요. 마지막 부사적 용법이 있어요.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요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가주어 진주어에 쓰인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와 다르게 쓰인 용법에 다르게 쓰인 투부정사를 찾으세요가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명사적 용법에 쓰이는 거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는 문장의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돼야 돼. 명사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가주어 진주어 부분에 얘가 들어간 부분이 진주어 자리인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는 하는 일이 명사를 수식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떤 명사를 수식하냐면 명사가 이 앞에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와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해석할 땐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는 쓰임이 진짜 다양합니다. 왜냐? 부사 자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 원래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 일이 많은데 얘는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첫 번째가 목적으로 해석될 때, 목적을 위해서 사용됐을 때 뭐뭐 위해서 라고 해석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과로 쓰였을 때,
결과의 의미로 사용됐을 때 뭐뭐 했다, 결국 뭐뭐 했다 라고 해석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의 원인으로 쓰였을 때가 있어. 감정의 원인을 설명할 때 투부정사가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죠. 소식을 들어서 놀랐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단의 근거로 투부정사가 사용될 때가 있어요. 이때 해석하는 건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할 수 있어. 걔 천재인가 봐.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풀다니. 요렇게. 오케이? 요런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배운 이투에는 가주어 진주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사용됐으니까 다르게 쓰인 투부정사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어야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문법입니다.